총장의 문전박대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상이 벌어졌나 본데요. 지금요.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그때 무슨 문전박대 이런 게 있었나 보네요. 우선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한 불만 표시를 했죠. 오늘도 어떤 입장을 좀 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자, 저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 검찰총장의 입장, 진상조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입장과 그 상황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하는 곳이잖아요. 검사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 진상 파악 지시하라. 그러니까 장소가 검찰청이 아닌 이유, 비공개된 이유 뭐 등등등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왜냐하면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청사 내에서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상 파악 지시하라 했어요. 근데 이 수사를 담당했던 부부장 검사가 어제 사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열심히 수사했는데 감찰 대상이 된 거 이거 회의감 느낍니다. 사표 냅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이게 일단 검찰총장의 생각이 관철이 안 된 거고요. 그 위에 진상조사 지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사표를 낸 겁니다. 왜 반발한 거죠? 검찰 내 이른바 친윤과 비윤의 충돌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 그렇게 보기 전에 첫 번째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뭐 경호동 건물에서 네. 조사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그러니까 고집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비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검찰 내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예. 검찰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앙지검장이 뭐 친윤으로 바뀌었다. 뭐 좋다요. 친윤으로 바뀌었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1차장, 4차장이 그렇게 바뀌었다. 예. 일간의 이제 민주당의 의혹 제기 다 사실이라고 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어긋나고 김건희 여사를 봐주는 식의 조사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사 실무자들이 반발한 거잖아요. 수사 실무자들은 이번에 인사에서도 부장급들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분들이 조사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현실적인 한계를 하고 타협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방침, 국민께 약속 이거를 꼭 수사팀들이 지켜야 되나요? 예를 들면 아니 소환 조사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럼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발부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수사팀 입장에서. 예.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한 거죠. 나름대로 수차례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조율해가지고 장소와 시기 이런 걸 다 정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진상조사 없이 검찰총장이란 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원칙 없는 수사를 했다. 특혜 줬다. 특혜를 준 주체가 누굽니까? 수사팀 아니겠어요? 그다음 원칙 없는 수사한 주체가 누굽니까? 수사팀입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건 그건 그렇다고 쳐도 예. 어떻게 검찰총장이 진상조사 없이 수사팀을 저렇게 비난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은 검찰총장이 좀 성급했다고 보고 말씀 주신 대로 원래 다른 분 같으면 나 진상조사 이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고받지 못한 점은 좀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든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내가 국민께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께 약속을 못 지켰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검찰총장 역대 없었다고 봅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 20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날을 넘겨서 새벽 1시 30분까지 됐다고 좀 알려진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요. 그날 20일, 그러니까 조사가 진행 중인 그 시간 밤 11시 30분에 일단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한 거예요. 알려준 거죠. 전화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때 굉장히 격노했다는 얘기가 알려지고요. 그리고 이걸 보고는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자택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문을 안 열어줬다 그러죠. 이때 만남이 불발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21일에
찾아가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20일 어제 오전에 대면 보고를 했고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다. 요겁니다. 그렇다면 문전박대가 저기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상황이요. 성시윤 부의장. 저 정도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굉장히 뭔가 불만 표시 그러니까 경로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라는 건가요, 그러면? 만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실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주어진 그 임무도 참 곤란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대면 조사도 해야 되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뭔가 계속 안 오겠다고 하고 있고, 그 검찰총장은 수사를 마무리하자고 했고, 예. 곤란한 상황인 건 맞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저런 것들을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현실적으로 수사를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제3의 장소까지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했고 이 장소 정도까지 제안을 받았고 이것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보고를 했다면 사실 검찰총장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지만 지휘권이 배제돼 있다고 해서 보고가 배제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올백 그 명품백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수사지휘권도 있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이거를 짜맞추기 위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만 갖고 불렀다가 온 김에 받으시죠라고 해서 그래서 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라는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봐도 제3자가 봐도 납득할 수가 없는데 검찰총장 본인은 얼마나 이걸 납득하기 힘들겠습니까? 저렇게 경로하고 뭔가 만나주지도 않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분명 저걸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의견 조율이나 제안이나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사실상 글쎄요 이게 독단적이 될지 뭐 대통령실과 뭐 조율을 했겠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검찰총장이 왜 저렇게까지 하냐, 왜 정치하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저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검찰총장입니까? 허수아비지. 그러니까 본인이 패싱당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당한 지시를 내렸고 정당한 그 진상 파악을 해봐라. 대체 어떤 과정 때문에 나를 그렇게 패싱까지 했어야 되는지 조사를 해봐라라고 한 건데 저는 저 나갔다는 분도 뭐 심경이 이해되는 건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예.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이것이 검찰총장 탓인 것처럼 또 몰고 가는 저 분위기. 저거 검찰 내에 뭐랄까요, 그 기강이 이 정도로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예. 지휘권이 제한이 되면 사전 보고는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특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뭐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거든요. 그거는 아니 그런가요? 뭔가요, 자 그거는 보세요. 또? 예. 저희가 이제 장소 갖고 이렇게 신중히 다룰 문제인가 하면 일단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장소 관련돼서 규칙 같은 데 보면요. 예. 원래 검사는 그 변호인 등과 장소와 시기를 조율해야 돼요. 그럼 조율해야 되는데 조율을 미리 검찰총장이 그냥 정해놓고 어떻게 조율합니까? 두 번째, 그다음에 수사 간서 이외에 대해 장소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예. 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검찰총장이 지침을 주셨다 하더라도 수사 실무자를 하다 보니까 한계 부딪힐 수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 저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저게 자신 있으면 본인이 받아오시면 돼요.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본인이 받아오는 게 그게 검찰총장의 역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뭐 대면 조사를 성사시킨 수사팀에 대해서 저렇게 질책하듯이 예. 감사를 시키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아니 검찰총장이 그럼 직접 하시던지 왜 불만이십니까? 라는 반응과 아니 이건 검찰총장은 당연히 불만 제기라고 문제 제기해서 진상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사하는 자체 이런 수사가 벌어진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이런 반응인데요. 여야에서도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당의 입장은 없었고 오늘 논의도 없었습니다. 예. 글쎄요, 그 부분은 뭐 검찰총장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 당에서 그에 대해서 뭐 말을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의 대변인이었어요. 이분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때 내 혀처럼 내 생각을 잘 알고 있는 부부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짜여진 각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원석 총장이 본인의 말이 허언증 환자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제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몇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우선 대통령실 관계자의 반응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 가운데 굵은 글자가 돼 있잖아요. 아니, 총장이 지금 정치를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규정에 맞게 수사했는데 왜 문제를 삼는가?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정치합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에서 또 입장을 냈네요. 화면에 있습니다. 영부인 포토라인 세워 창피 주면서 분풀이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 실제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지 수사 장소 중요한가? 이렇게 문제 제기됩니다. 하나 더 보죠. 여기 보면 간장종지 같은 그릇으로 질책하고 감찰 지시하니 이거 검찰총장을 향해서 저렇게 했네요. 간장종지 같다고. 자기 이미지만 내세우는 한동훈 같다. 여기에 또 한동훈 대표 끌어들입니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비공개 조사하고요. 장소가 이제 경호처 부속 청사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검사들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검사들이 핸드폰을 제출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장소가 처음에 뭐 보안 청사로 설명했다가 이제 바로 잡힌 게 제대로 나온 게 이제 경호처 부속 청사. 그리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그러죠. 검사들이 여기 들어가서 조사할 때는요. 그러니까 아마 연락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게 뭐 노출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휴대전화. 그리고 사실은 이 통신이 제한되게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내놓고 검사들이 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다 포함해서 박창환 교수님하고 최수영 시사평론가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창환 교수님. 검찰에서 조사 장소가 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 여사 수사에서 중요한데 지난 12월 달부터 수사팀에서 소환 조사를 주장했어요. 조사가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소환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소환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검찰에. 그래서 조사가 안 된 겁니다. 검찰이 조사할 줄 몰랐을까요? 아니, 서면 조사할 수도 있고요. 방문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를 실무진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와서 왜 그러면 방문 조사를 했냐는 겁니다. 근데 소환 조사는요, 우리나라가 검찰인 이유예요. 과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까지 검찰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포토라인에 그가 권력의 그 어떤 뭐 대통령일지라도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힘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소는 검찰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휴대폰 반납하면서까지 조사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최수영 변호사. 저는 뭐 그렇게 좀 보지 않는 이유가 일단 여기 보안 시설에 이제 그 대통령 부속 시설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예. 원래 휴대폰도 카메라 기능을 다 무력화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검찰 조사관들이 갖고 수사관들 검사들이 갖고 들어가면 불필요한 또 오해를 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녹취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 저는 장소 문제는 말이죠. 어쨌든 이제 앞으로 그 공개조사 원칙을 무력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19년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포토라인을 없앤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조사에서 어떤 것을 했느냐의 문제지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가지고 저는 따지는 건 너무 좀 그 말하자면 편협한 생각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조사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계속 정치권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